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강의 영상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미리 얘기를 하는 인트로 영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크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3가지 정도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목표를 좀 설정하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립을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제 대부분 저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방향성이나 이런 자체가 좀 미스된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게 틀린 질문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트로 영상을 잘 숙지를 하시고 이 내용에 좀 입각한 질문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뭐 수천 분 넘게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해봤습니다만은 자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저랑 대면 상담을 했거나 혹은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자산의 개념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다시 또 만나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개념에 입각해서 본인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자산을 좀 달성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내가 이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섰으면 자산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남의 목표잖아요. 저의 목표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회원님 분들의 목표 설정인 건데, 이거를 사실 제가 설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자산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개념에 입각해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달성을 했을 때 나의 자산이 많이 불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개념 자체가 좀 미스가 되어 있고 그 미스된 상황에서 목표 설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이 목표 설정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길어요. 대부분 상담하다 보면 뭐 10년 후, 뭐 20년 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목표라기보다는 너무 먼 미래다 보니까 이 시점은 많이 앞당기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는 내가 개념도 이해를 했고 목표 설정을 잘 해갖고 빠르게 이렇게 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산이 많이 불어나 있겠죠. 불어나 있을 때는 반드시 세금적인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뭐 소득세에 대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 증여나 상속의 이슈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인을 그 이후 시점에 하게 되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우리가 미리 이해를 해야지 설립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 나름대로 이제 판단해서 조율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산에 대한 개념과 이 재산이죠. 재산에 대한 개념은 사실 혼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일반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산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부채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틀렸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이나 재산을 불리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올바른 개념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재설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와 산이 있고 재와 산이 있고 자산과 재산은 같은 의미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재물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자하고 재입니다. 즉 한자 용어로서 재물자, 재물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혼용을 해서 써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하다, 낳다 라는 산을 의미합니다. 즉 낳을 산, 생산할 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해져 있는 개념이에요. 더해져서 나의 생산 그리고 재물, 이게 같이 늘어나야지만 자산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단일 상품으로 가장 비싸니까 부동산이 매칭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생산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소득과 부동산이 같이 늘어나야지만 자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연회원분들을 포함해서 일반인 분들은 이 소득 자체가
계속 늘어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자 같은 경우에 내가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월급은 올라갈 수는 있죠. 급여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정도로 급여가 올라가진 않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50대나 60대면은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할 때는 소득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자산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은퇴하다 보면 이렇게 다시 줄어들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소득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근로 외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를 제가 다른 용어로 보통 시스템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근로 외 소득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가 대부분 없죠.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좋은 부동산에 취득할 거예요. 부동산에 취득해서 나는 자산을 불릴 거예요 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자산의 개념에서 이렇게 뜯어보면 정확한 개념은 아닌 거죠.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고 올바른 부동산에 투자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시간에 좀 아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제가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키워드니까요. 가능하면 이제 핵심지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과거 시장처럼 핵심지가 오르면 그 다음 급지, 그리고 그 다음 급지, 하급지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장이 많이 양극화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는 빠르게 핵심지 부동산으로 이제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핵심지 부동산으로 못 가는 이유가 두 가지이잖아요. 하나는 내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챙겨가면서 핵심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자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와 산을 같이 늘려야 된다. 자는 부동산이고 산은 소득을 의미한다. 근데 특히 이제 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 외 시스템 소득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에 해당하는 이 자는 부동산은 아무런 외곽지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핵심지 부동산을 취득해야지만 우리가 자산이 평균 이상 불어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산의 목표 설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설정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냐, 예시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지 갈아타기 원칙에서 보면은 자산이 내 현재에서 2배 늘어나야 되고 급지도 2배 늘려야 되고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야지 효과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갈아탄다라고 할 때 한 1.2배, 1.5배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 사실은 갈아타는 비용도 있고요. 내가 판 주택도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그 이제 차액을 보면은 실적으로 자산이 많이 불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아타기 3요소에 입각해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과 좀 연장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산의 목표 설정은 크게 자가 있고 이제 산이 있겠죠. 이제 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냐면 현재의 2배까지 설정을 하는 게 좋고요. 기간을 10년, 20년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5년 이내로 잡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핵심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통 6년에서 7년에 2배 이상 오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내가 자산을 2배 불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짧게 잡고 5년 이내에 달성을 하고 다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10년, 20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목표 달성이 너무 늦어지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급여 외 소득을 의미하는 겁니다. 급여의 소득을 얼마까지 올릴 것이냐라고 하면 현재 0이다라고 하면 권장하는 것은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는 잡아보자 목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급여 외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뒤에 강의에 비공개 영상으로 또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자산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이디가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좀 수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이름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5년 내에
자산을 2배 불릴 거고 10억으로. 그리고 이 기간 한 1년 이내가 좋겠죠. 급여의 소득을 만드는데 내가 2년 3년 잡고 가는 것보다는 1년 이내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신 회원님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심지어 뭐 6개월 이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로 목표를 잡으시고 내가 뭐 한 300만 원 정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아이디를 좀 수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적어보란 얘기죠. 지금 단톡방에 자기 이름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개념을 아셨고 자산의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자산 2배를 적어라. 여기 2배. 그죠? 내가 현재 5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2배를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간이 이제 5년 이내니까 요건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급여 외 소득을 한 300만 원 만들겠다. 이 기간 자체는 이제 1년 이내니까 이건 적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좀 프로필을 좀 업데이트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무는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하면 좋은 이유가, 제가 이제 일단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 이분은 현재 자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목표이신 분이구나. 그리고 얼마까지 급여의 소득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떤 코칭을 드릴 때 좀 더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일단 3번째인데, 법인 설립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뭐 푸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법인 설립 시점을 조정하는 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 입각해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소득 세울 구간이 있어요. 근로소득을 우리가 받는데 근로소득에 소득 세울 구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근데 이 구간이 연소득으로 보면은 8,800만 원에서 한 1.5억 이내로 떨어질 때는 소득 세울 구간이 한 35% 구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구간 자체가 이 연소득이 1억 5천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은 한 38% 구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8,800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급여 외 소득으로 내가 연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나오게 되면 개인으로 이렇게 잡혀서 종합과세가 돼서 세울 구간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실 우리는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으로 우리가 매출을 올려서 소득을 잡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득 구간의 세울 구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요 구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좀 여쭤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구간이 30%대가 아니라요, 최고 세율인 45%대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50%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내가 10억을 벌어도 세금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제 필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시점은 크게 2가지인데, 나의 이제 소득 세율 구간 자체가 이미 한 35% 구간이었는데 어떤 급여 외 소득이 또 발생을 해서 합산이 되면 소득 구간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 매출 자체를 좀 나누자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2번째 있습니다. 2번째가 뭐냐면, 자산을 대부분 목표를 제가 적으라고 하면은 한 30억 이상이신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뭐 50억도 있고 100억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불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불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불려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자녀에게 증여나 어떤 상속을 하게 되면 세율 구간이 거의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나한테 세금으로 다 뜯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산을 불리는 것도 좋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가족 법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법인을 만들게 되면 설립 시점에 내가 한 1억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각각 20% 이렇게 주면 2천만 원씩 가니까 사실은 비과세죠. 비과세 구간이고, 내가 이 법인 자체를 30억으로 이렇게 키웠을 때는 증여세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절세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법인 설립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법인 전용으로 제가 영상을 또 다시 찍을 거거든요.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즉 이제 법인 설립 시점 자체는 뭐냐면 나의 근로소득 세율 구간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 내가 월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연으로 따졌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가 더 내 개인 자산으로 소득으로 잡힌다라고 하면 소득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설립을 할 때 내가 단독으로 설립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로 지분 구성을 쪼개 놓는 게 향후에 이제 부의 이전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큰 방향에서 제가 3가지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강의 영상을 좀 잘 숙지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첫 번째는 자산의 개념의 이해, 두 번째는 자산의 목표 설정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설립 시점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자산의 목표 설정에서 제 강의를 좀 들으셨잖아요. 본인 이름 옆에 자기 자산의 목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급여의 소득을 얼마까지 올릴 것인가까지 좀 프로필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